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방과후 돌봄 정책과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남윤철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온 내 아이의 엄마 박태양입니다. X입니다. 네, 절대 아닌데요. 이거는 정말 그 담당자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여론을 많이 보거든요. 이 정책에 대한 여론을 많이 보는데, 늘봄학교에 대한 기사나 글이 있으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리플 같은 걸로.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8시까지 남기고 싶진 않기 때문에 늘봄은 이용 안 하고 돌봄만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이 다 늘봄이 되는 거니까 뭐 돌봄만 할 거다, 늘봄은 안 할 거다, 이런 말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시까지의 문제는 희망하는 시간을 준다는 개념이지, 이게 마치 늘봄학교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나올 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길 가다가 24시간 국밥집을 보면 들어가서 24시간 국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늘봄학교를 1시간만 이용해도 되고 2시간만 이용해도 되고 3시간만 이용해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를 이용하셨을 때보다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지, 더 이용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 늘봄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학기에는 약 2,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2학기가 되면 이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 지금 올해 일단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예비 학부모님들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이미 돌봄교실을 이제 뽑았어요. 뽑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늘봄학교가 막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돌봄교실에 합격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늘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전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운영상의 과도기적인 단계인 거고, 돌봄교실을 합격을 했든 합격을 하지 않든 모두가 다 늘봄학교 안에서 함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아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 합격을 한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것인지를 저희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똑같이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듣는 거고, 돌봄교실에 합격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 이후에도 돌봄을 원하면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2학기에는 지금 하신 말씀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1학기까지는 그래도 탈락의 돌봄교실의 탈락자는 계속 생길 수는 있다. 그쵸? 늘봄 학교가 아닌 학교라면, 그쵸? 그쵸, 늘봄학교, 그쵸. 아직 늘봄학교가 아닌 학교에는 아직 늘봄학교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교실이 그대로 운영이 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2학기까지.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제 민원 전화를 받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계속 해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부모님께서 이제 돌봄 교실을 신청을 하셨어요. 올해 자녀가 1학년 입학을 하게 돼서. 근데 이제 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늘봄학교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을 받기를 이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지만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시간만 대신에 이용할 수 있다. 돌봄 교실처럼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민원 전화를 가끔 받는데, 이거는 다 현재 운영을 현장에 좀 안착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약간의 오해 같은 것들입니다. 2시간만 늘봄 학교가 아니고
이제 그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은 원한다면 당연히 제공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까지 내가 학교에 더 남고 싶다, 돌봄을 받고 싶다, 혹은 기존에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가 듣고 싶다 라고 하면 다 그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 돌봄과 방과후가 들어와 있지만 이제 돌봄 중심의 정책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둘 다 중심이 되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된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봄에도 이제 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뜻이 늘 봄처럼 따뜻한 정책이라는 뜻의 늘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쓸 때는 이게 늘 본다, 늘 이렇게 늘 본다라는 관점의 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봄을 이제 늘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8시까지 늘 이게 애를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만족하고 정말 여기 학교 수업보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더 좋다, 여기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늘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아이들을 뭐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본다, 이제 가둬놓고 본다,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학부모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더 남고 싶고 또 학교에 더 있고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더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이들을 학교에 남기는 걸 목적으로 그 다음이 짜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건 질 좋은 프로그램 넣는 거를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맞는 질문 하나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또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학생이 뭐 돌봄교실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봄교실 합격을 했는데 늘봄학교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2시간 프로그램을 못 듣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그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늘봄학교는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밖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학교별 여건과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학교 내에서 다 가능하다면 학교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학교 밖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밀학교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장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안전 문제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당연히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뭐 안전한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런 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알아서 아이들 보고 가라,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정규 수업 이제 이후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그 학교 밖 공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큰 늘봄학교가 운영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중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프로그램을 들으려고 학교 밖까지 이동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권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그림에 있진 않고, 약간 이제 늘봄학교 확장이 돼서 이제 고학년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들이 프로그램을 들을 때 학교 밖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늘봄학교가 제가 프로그램의 질을 되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주로 외부의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시기였다면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질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뭐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 부분도 제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이 밖에서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 내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그 학교 내 공간을 저학년들이 더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학교 밖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학교 바깥으로 이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사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이제 그동안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바깥이어도 이제 그 학교에서의 그 연관된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안전공제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늘봄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 바깥의 공간에서 또 그런 안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동일하게 학교 안전공제 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학교 안전이든 뭐 학교 폭력이든 어떤 것 현재 교육 분야에 관련된 그런 안전에 관련된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정규 수업과 정규 수업 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봄학교도 똑같은 대상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그 최소한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듣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앞서 학부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그 시간 파하고 나서 학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업을 듣는데 그 2시간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그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그래도 그 교육 분야 어떤 전문가분들이나 학교 현장과 좀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개월마다 그 월마다 좀 다를 텐데 3월이 다르고 4월이 다르고 또 5월이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조차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규 수업도 학교 적응에 많이 초점을 두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좀 놀이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늘봄학교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를 그 학교 내에서 좀 판단을 해서 그 최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늘봄학교 정책을 제가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치면 그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그 우리가 좀 초저출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이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양육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기존의 체제가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 이런 정책에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인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다 어려운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안 되는데 이왕이면 안전하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프로그램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이 사실 정책의 저는 가장 이 정책의 정수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다 댈 필요 없이.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가 학부모보다는 사실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아이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 학교에서 늘봄학교 할 거야. 늘봄학교 더 하고 싶어. 학원 가기 싫고
일공학교 더 하다가 집에 갈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좀 항상 이제 추진하고 만들어 가면서 항상 이 점을 잊지 않고 좀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